안녕하세요. 산재전문노무사 정경국입니다. 오늘은 30대 중반 젊은 나이에 급성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난 안전관리자의 안타까운 사연을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조사 과정에서 회사 측의 지속적인 산재 인정과 반대되는 그 정황과 안전관리자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스트레스 사항 입증에 대한 어려움 등으로 인해 산재 인정에 대한 불투명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사건이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끝까지 집중력으로 진행해야 할 필요성이 컸고, 그 결과 산재조사 시작 후 최종 결론에 이르기까지 10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지속적인 긴장감이 필요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처럼 긴 시간 동안 진행되었던 이번 산재 사건의 주요 쟁점과 어떻게 그 쟁점들을 풀어나갔는지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면 유사한 사례에서 많은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먼저 주요 쟁점에 대한 해설입니다. 이 사건이 처음에 왜 힘들었는지, 그리고 저희가 어떤 숨겨진 퍼즐 조각들을 찾아냈는지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업무 시간에 대한 치밀한 조사가 필요했습니다. 회사가 제출한 출근부나 근로계약서에서는 8시 출근으로 되어 있었고, 현장 교육 일지에도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전관리자의 업무는 아침 조회 전부터 시작된다는 점에 주목을 했습니다. 저희는 고인의 컴퓨터 로그 기록을 싹 다 뒤졌습니다. 그 결과 놀라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아침 8시 조회를 위해서 매일 7시 전후에 사무실에서 나와서 컴퓨터를 켜고 당일 작업 허가서와 안전자료를 출력한 기록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이 기록 하나로 회사가 주장하는 한 주당 근로시간보다 월등히 많은 업무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의 근무에 대한 조장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회사는 현장 업무가 마무리된 후 현장 사무소에서 근무한 시간은 대부분 업무 시간에서 제외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인의 카톡 자료와 통화 기록, 그리고 다행히 남아있는 통화 녹음 자료 등을 제대로 분석한 후 업무 수행한 것으로 추정 가능한 모든 자료를 데이터화하고 업무 수행의 증거 자료로 활용했습니다. 그 결과 회사가 덮어둔 업무 시간을 다시 복원하기 시작했고, 이 부분은 근로복지공단 담당자조차 반박할 수 없을 정도로 치밀하게 객관화시켜서 어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점심시간에 대한 업무 관련성을 복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회사는 휴게시간을 1시간 40분으로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고인의 실제 휴게시간 사용 내역은 다르다는 점을 조사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현장에서 식당까지 이동해서 15분 만에 밥을 먹고, 그리고 다시 사무실로 들어와서 바로 현장 사무소 내에서 공정 미팅이라고 하는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오전 중에 발생한 위험 요소를 공유하고 오후 작업을 준비하느라 실질적인 휴식은 40분도 채 안 된다는 사실을 주장했습니다. 저희는 동료의 진술을 통해서 이 점심시간 역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업무 시간임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이와 같은 주장은 결국 회사가 주장한 1시간 40분의 휴게 시간을 막아내고 결국 1시간으로 절충점을 이끌어내면서 휴게 시간이 회사 주장으로 줄어들 수 있는 그 위험성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안전관리자 직무에 대한 분석도 필요했습니다. 고인은 S대기업의 생산라인 설비공사의 안전을 책임지는 직무를 수행했습니다. 장비 하나가 잘못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에 따른 그 중압감, 그리고 원청의 페널티 제도에 대한 업무 분석도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원청 안전팀이 현장을 돌면서 지적하면 하청업체는 평가 점수가 깎이고 현장 소장의 질책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 현실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사망 전 10월에는 그 지적 건수가 총 26건 정도 확인되었다는 사실을 조사했고, 이로 인해서 11월 한 달간 고인은 그야말로 극도의 긴장 상태에서 안전관리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추가로 주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숙소와 사무실이 함께 있는 건물의 그 특징을 강조했습니다. 고인이 머물던 그 숙소는 사무실 바로 위층에 위치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예의주시하면서 일과 휴식이 분리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고인의 카톡 내용, 그리고 통화 녹음 내용 등을 통해서 아래층 사무실에서 상급자가 서류 작업을 하다가 고인을 호출하는 일이 잦았음을 찾아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숙소는 안식처가 아니라 언제든 일 때문에 불려나갈 수 있는 대기 장소였음을 입증한 것이 이번 승인의 중요한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안전관리자는 현장을 발로 뛰는 직업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고인의 휴대폰 건강 앱에는 일평균 2만 보의 기록이 찍혀 있었습니다. 하루 2만 보가 넘는 이동거리를 매일 걸으면서 발목과 허리 통증을 호소했고 몸은 이미 그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사망 3개월 전 갑작스러운 흉통으로 응급실을 찾았던 기록을 확인했고 당시 검사 결과는 비록 정상이어서 다시 현장으로 복귀했지만 그것은 누적된 과로가 폭발하기 직전의 마지막 경고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주장했습니다. 상해 조작 내용들 외에도 다양한 쟁점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핵심 쟁점 중심으로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나 이런 쟁점보다 더 어려운 사항은 바로 회사였습니다. 회사는 공단 조사 과정에서 고인의 과로를 인정하기는커녕 지속적으로 반론을 제기해 나갔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나와 있는 그 근무시간 외에 이루어진 모든 업무는 고인의 자발적인 선택이었다고 주장하거나 숙소에서의 시간은 온전한 휴식이었다라고 주장하면서 우리들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심지어 고인의 평소 고혈압 증상을 언급하면서 업무와는 무관한 개인적 지병 탓으로 돌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회사가 도움을 주지 않을수록 저희는 더 객관적인 데이터에 매달렸고 회사가 자발적 야근이라고 주장할 때 저희는 고인이 퇴근 후에도 직상급자의 호출로 사무실에 내려가야만 했던 그 정황과 업무 특성상 기한을 맞춰야 했던 그 다양한 원청의 지시사항들을 증명했습니다. 산재는 단순히 서류 몇 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10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자료 수집과 자료 정리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조사하는 긴 시간 동안 집중력을 잃지 않고 밀고 나간 그 결과 회사의 적극적 반론 제기에도 불구하고 최종 산재 승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 결과 조금이라도 고인의 유가족분들에게 마음의 짐을 덜어드릴 수 있게 된 점을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산재 전문 여의도 노무법인 대표 노무사 전경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의도 노무법인은 대표 노무사가 직접 조사하고 분석하고 최종 결론까지 책임있게 진행합니다.